그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서 숨기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웠던 밤. 김진사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고 그 손바닥이 어찌나 뜨거웠는지 마치 그 온기가 제 운명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들키면 제 목숨은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끝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영.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원래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살았습니다. 궁녀라 불리던 그들이죠.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가 평생을 왕족을 섬기며 살아야 했던 여인들. 그들에게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될 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와의 사랑. 만약 궁녀가 남자를 만나다 발각되면 문단무용, 사형이었습니다. 상대 남자도 도와준 사람도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랑을 선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운영. 오늘은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대저택에서 벌어진 실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세종 시절.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답게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죠.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던 안평대군은 자주 선비들을 불러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수십 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운영이라는 이름의 18살 궁녀가 있었죠. 운영, 구름 속의 꽃다운 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의 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총명했죠. 시를 지을 줄 알았고 글씨도 아름답게 썼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운영을 아꼈습니다. 다른 궁녀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해줬죠. 물론 그렇다 해도 궁녀는 궁녀였습니다. 평생 결혼할 수 없고 남자를 만날 수도 없는 운명. 운영은 그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안평대군이 시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젊은 선비들을 불러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였죠. 운영은 다른 궁녀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선비들과 직접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 안쪽에서 일을 하고 남자들과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했죠. 그런데 운영은 궁금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선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18살 소녀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운영은 살짝 후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죠. 달밤이었습니다. 후원의 연못가에 한 선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죠. 잘생겼습니다. 운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비는 혼자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구름 홀로 떠가니 이 마음 누가 알리오.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깊이가 있는 목소리. 운영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가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을 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3초. 아니, 어쩌면 2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운영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러지? 운영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 김진사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담장 너머로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죠. 누구였을까? 다시 볼 수 있을까? 둘 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자꾸 안평대군의 저택을 찾아온 겁니다. 책을 빌리러 왔다고, 질문이 있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나타났죠.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죠. 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후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저번에 뵌 김진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운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낭자의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운영은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운영이라고 합니다. 운영.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소생은 김진사라 합니다. 첫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대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거죠. 운영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시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안평대군 저택에서 일했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친구처럼 지냈죠. 사흘 뒤 운영은 그 시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운영아? 한 남자를 보았어. 시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구나. 우리가 남자를 보다니.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 운영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김진사라는 선비야. 며칠 전 대군 마마께서 시회를 여셨을 때 왔던. 그만해.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시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만나봐. 그리고 잊어. 약속해. 고마워. 시녀의 도움으로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 후원의 작은 정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편하게.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운영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를 알았고, 책을 읽었고, 생각이 깊었죠. 낭자는 정녕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궁녀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낭자는 누구보다 빛나는 분이십니다. 한 번의 만남은 두 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은 5번이 되었고, 5번은 10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죠. 둘은 시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쓴 시. 달빛 아래 그대 모습, 꿈인가 현실인가. 이 마음 어찌 앓고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네. 운영이 답한 시. 금지된 이 마음 꽃처럼 피어나니. 비록 질 줄 알아도 피지 않을 수 없네. 시녀는 매번 걱정했습니다. 운영아, 이제 그만해. 이러다 정말 죽어. 하지만 운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운영아,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여름밤, 후원의 작은 별채에서 둘은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운영,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달빛만이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 비밀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들키게 마련이죠. 다른 궁녀 하나가 눈치를 챘습니다. 평소 운영을 질투하던 궁녀였습니다. 운영이 예쁘고 총명하고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는 게 늘 배가 아팠죠. 요즘 운영이 이상하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궁녀가 저렇게 행복할 리 없는데. 그 궁녀는 운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후원으로 가는 운영을, 담을 넘어 들어오는 남자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을 잡았다. 그 궁녀의 얼굴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궁녀는 안평대군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군마마, 큰일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 운영이 남자와 간통하고 있사옵니다. 안평대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운영이가 그럴 리 없다. 소녀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어젯밤 후원에서 어떤 선비와 함께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평대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궁녀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증거를 대라. 오늘 밤 후원을 지켜보십시오.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날 밤, 안평대군은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후원에 숨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정말로 한 남자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운영.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소, 운영.
두 사람이 껴안는 순간 멈춰라.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평대군이 모습을 드러냈죠. 뒤따라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끌어내라, 당장.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저항했지만 무용지물이었죠. 순식간에 결박당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군마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 안평대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온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궁녀가 남자와 간통한 것이 용서받을 일이냐? 너는 법도를 어겼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다. 모든 죄는 소녀에게 있사옵니다. 제발 저 선비만은 둘 다 죽어 마땅하다. 안평대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궁녀가 간통하면 사형, 상대 남자도 사형, 도와준 사람도 처벌. 운영의 시녀도 잡혀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처형일은 사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같은 옥에 갇혔지만 남옥과 여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었죠. 첫날 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운영, 미안하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생이 낭자를 죽음으로 몰았소. 만약 소생이 참았다면, 만약 낭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셨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선비님과 함께한 그 석 달이 제 인생 전부보다 값져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운영. 저는 행복했어요. 선비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김진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에 태어났다면, 낭자가 궁녀가 아니었다면, 상관없어요. 어떤 세상에 태어나도 저는 선비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둘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다음 생에서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이요. 그리고 소생은 낭자를 다시 찾아낼 것이요. 어디에 있든. 저도 선비님을 찾을 거예요. 셋째 날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운영은 옹디에게 청했습니다. 붓과 종이를 달라고. 옹디는 망설이다가 건네줬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사람. 마지막 소원쯤이야. 운영은 떨리는 손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 후회는 없으리. 그대와 함께한 날들, 천년보다 값지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대의 미소여. 다음 생 있다면 다시 그대 곁에. 이번엔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시를 다 쓴 운영은 김진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진사는 울면서 그 시를 읽었습니다. 아름답소. 낭자처럼.
이 시를 기억해 주세요. 죽어서도 저는 선비님을 기억할 거예요. 소생도 그리할 것이요. 저승에서라도 낭자를 찾을 것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형리들이 왔습니다. 나올 시간이다. 세 사람은 끌려 나왔습니다. 운영, 김진사, 그리고 시녀. 처형장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죠. 궁녀의 처형은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저것이 그 궁녀라더군. 참 고운 얼굴이로구나. 아까운 목숨이야. 법을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지.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운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진사만 바라봤죠. 김진사도 운영만 바라봤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죠.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 꼭 만나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짧은 사랑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몰락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유영이라는 선비가 그 폐허가 된 저택을 지나갔습니다. 달밤이었습니다. 유영은 후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홀령이었죠. 놀라지 마소서.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운영이옵니다.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옵니다. 운영의 홀령은 유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제발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소서.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억울함을 전해주소서. 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운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가봐야겠어요. 김진사 나리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만나셨습니까? 아직이에요.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찾을 거예요. 얼마나 걸리든. 그렇게 말하며 운영의 홀령은 사라졌습니다. 유영은 그날 밤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영전입니다. 운영과 김진사. 신분과 제도가 가로막은 사랑. 하지만 그 어떤 금지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대가가 목숨이었을지라도 운영은 후회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그것이 그녀에게는 영원보다 값졌을 테니까요. 오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